공손추 상 1.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온다. 영웅 못지않게 그들을 만드는 숨은 인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맹자와 그의 제자인 공손추와의 대화는 맹자의 꿈을 잘 보여줍니다. 제나라 대부했던 공손추는 관중이 황공을 도와서 패자로 만든 공로를 말하면서 그와 같은 역할을 스승 맹자에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맹자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학문만 가지고는 정치적 성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제나라의 중요한 지위를 담당하신다면 관중과 안자의 공적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나라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관중과 안자뿐이니 그대 역시 참으로 제나라 사람이로다. 관중과 안자와 같이 패도를 행하여 공로가 있는 이들만 알 뿐이요 성현들이 행하셨던 왕도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는구나. 관중과 안자의 공에 대해서 공자의 문화에서는 말하지 않았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증자의 손자인 증서에게 성인의 문화에 있는 자로와 자네 중에 누가 더 나은가 라고 묻자 증서는 자신을 너무 높은 사람에게 비유함으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로의 재주와 학문은 우리 돌아가신 증자 할아버지도 공경하고 두려워하셨는데 감히 어찌 나를 그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네와 관중을 비교하면 누가 나은가 라고 묻자 증서는 너무 낮은 사람과 비유함으로 노여움이 들었다. 내 어찌 나를 관중에다 비유하는가? 관중은 황공 같은 임금을 만나 신임을 온전히 얻어 40여 년 동안 정치를 좌우하였는데도 높은 성과란 것이 저 정도였다. 내 어찌 나를 그 사람에게 비교하는가? 이처럼 관중은 증서도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인데 자네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단 말인가? 유학자들은 왕도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패자의 부활을 꿈꾸었던 관중의 성과를 그다지 높여보지 않습니다. 말 모는 자에 비유하면 자로는 법도대로 말을 몰다가 짐승을 잡지 못한 것이요 관중의 공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몰아서 짐승을 잡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관중처럼 국정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한때의 패권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왕도 정치를 행했다면 후대에 훨씬 영향력이 컸을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나 부국강병을 원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공손추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관중은 황공을 도와 제후들을 모두 규합하여 천하를 크게 바르게 해서 그 임금을 제후의 으뜸이 되게 하였으며 안자는 경공을 도와서 덕을 펴고 형벌을 너그럽게 해서 그 임금의 이름을 드날리게 했습니다. 그 공이 성대하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제나라와 같은 큰 나라에서 임금의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한다면 천하의 왕도 정치를 펴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어찌 다만 제후들 중에 으뜸이 되게 하고 이름을 드러내는 공만 세울 뿐이겠는가? 공손추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던 관중이나 안자의 업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맹자의 말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제나라라면 천하의 왕도 정치를 손쉽게 행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의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문왕은 성대한 덕을 가지고 100년을 장수한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덕을 베풀었지만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데 그쳤으니 그 덕이 오히려 천하에 충분히 베풀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왕이 이르러 상나라를 완전히 이겨 천하를 안정시키고 주공이 성왕을 도와 예와 악을 지은 후에 교화가 크게 행해져 사회에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문왕도 오히려 몸소 천하의 왕도 정치를 펴지 못한 것이 이와 같으니 왕업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천하의 왕도 정치를 펴는 것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고 말씀하시니 문왕 같은 성인의 덕은 충분히 본받을 만한 것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문왕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당대에 왕업을 이룰 수 없었던 까닭은 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때를 만나지 못해서이다.
상나라의 왕업이 탕에서 시작해서 태갑, 태무, 조을, 방경, 무정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 6, 7분이나 계셨다. 그 여러 세대의 덕택이 깊게 백성의 마음을 흡족시켜 천하가 은나라로 돌아온 것이 오래되었다. 오래되면 사람의 마음이 굳게 맺혀져 다른 데로 옮겨가기 어렵다. 또한 무정의 중흥기에는 제후에게 조회받고 천하를 보존해서 탕의 옛 업적을 회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할 수 있었다. 폭군이었던 주에서 무정까지는 7대가 된다. 그 세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세대 공신이 끼친 영향과 좋은 풍속과 훌륭한 정치가 없어지지 않고 아직은 남아 있었다. 또 동성인 미자와 미중, 왕자인 비건과 기자, 이성으로는 교격이 다 어진 사람들이었다.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구원하고 도우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상나라가 망한 것이다. 하물며 한 척의 땅이라도 상나라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의 백성이라도 그 신하가 아님이 없었던 때에 문왕은 사방 백리의 땅으로 일어났으니 문왕이 만난 시세는 모두 어려운 때였다. 그러므로 왕업을 이루기 또한 어려웠으니 그러한 문왕의 덕을 어찌 감히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대는 제나라 사람이니 비록 지혜가 있으나 시세를 타는 것만 못하며 비록 농기구가 있으나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문왕의 때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왕업을 일으키기 쉬운 때이므로 손을 뒤집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하후와 은주의 전성기에 땅이 천리를 넘은 자가 있지 않았는데 지금 제나라는 그만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 또 닭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서 사방 국경에 도달하고 있으니 제나라가 그만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땅을 더 개간하지 않고 백성을 더 모으지 않더라도 그 형세가 문왕과 비교하면 쉽기 때문에 어진 정치를 행해서 천하의 왕이 된다면 이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나라는 문왕 무왕으로부터 지금의 이래까지 700여 년 동안 성군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다. 또 왕업을 이룬 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지금보다 더 드문 적이 없었고 백성들이 학정에 시달린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어진 정치가 한번 행해지면 깊은 은혜와 두터운 혜택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백성이 감화되어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다. 비유하면 굶주린 자에게는 무엇이든 먹을 것이 되기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마실 것이 되기가 쉬운 것과 같으니 왕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의 덕이 몸에서 나와 백성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이 행해지는 효과는 역참에서 파발마로 명령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하셨다. 덕을 행하는 효과가 이처럼 빠르니 지금이 바로 어진 정치를 해볼 만한 때이다. 이제 내가 만승의 나라인 제나라에서 중요한 벼슬을 담당하여 임금을 도와 인정을 행하고 폭정을 멈추게 한다면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 거꾸로 매달린 괴로움을 풀어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이른 옛사람의 반만 해도 그 효과는 반드시 옛사람의 배가 되는 것은 오직 지금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맹자는 패권쟁탈전이 난무하는 현실을 넘어 왕도 정치에 한 발 다가서기를 갈망했고 제나라가 그 선봉에 나서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천하의 왕이 나오지 않은 지 오래이고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충이 깊어가므로 영토와 백성이 어느 정도 충족된 제나라로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이 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우리 더 큰 희망의 싹을 키워보자고 말입니다.